자,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 객체 지향의 5가지 기본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OOP의 5가지 기본 요소, 첫 번째 클래스. 클래스란 객체 변수의 자료형을 정의해 놓은 것이다. 즉, 객체 변수와 자료형, 객체 변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의 형태, 즉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는요, 이러한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이라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과 기능이요. 그래서 속성, 기능. 이러한 클래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사용자 클래스, 그리고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클래스,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시스템 클래스의 대표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사용해본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겠죠. 자, 대문자로 시작한 클래스요. 이 앞에 부분은 패키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것들끼리 묶어놓은 묶음들 중에서 유틸리티 중에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제공한다. 임포트에서 사용했죠. 자,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나 이런 클래스가 필요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클래스의 용도를 살펴보시면요, 특정한 속성과 기능을 갖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 객체 생성이 그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생성에 필요한 그 자료형을 정의해 놓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 또는 시스템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만드는 클래스로 객체를, 즉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int 타입의 변수 타입을 가지고, 얘는 클래스가 아니죠. int 타입의 자료형을 갖는 변수 a와 b와 c 등등의 여러 변수를 만들 수 있듯이 클래스 역시 여러 개의 객체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정수형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듯이 클래스가 갖는 형태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클래스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약속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꼭 반드시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자. 시스템 클래스 역시 모두 다 대문자로 작성되어 있다. 자, 클래스 이름을 딱 보자마자 얘는 클래스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바의 변수와 메소드의 이름은 소문자를 이용을 합니다. 잠시 앞에 과제했던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메인 함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했죠. 제가 배열을 선언할 때도 소문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객체 역시 변수이기 때문에 소문자를 사용을 했죠. 대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를 사용한다. 위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키면 코드의 분석 및 사용이 좀 쉬워진다라는 장점을 갖는, 일반적인 자바 개발자들은 다 지키는 약속입니다. 서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지켜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클래스가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파일을 만들 때, 자바 파일을 만들 때 에도 클래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자바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클래스라고 칭을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자바 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된 결과 파일을 클래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클래스 파일은 확장자가 .class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자바 파일을 생성할 때
클래스 파일을 생성한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클래스,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내부에 또 다른 클래스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이너 클래스 이렇게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너 클래스는 지금 바로 수업하실 건 아니고요, 진행할 건 아니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난 시간에 했던 홈워크 부분이죠. 홈워크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 밑에 우리가 만든 홈워크 1 프로젝트 밑에 보시면 구성이 src에는 분명히 우리가 만든 클래스 파일, 즉 자바 파일, 프로젝트 메인이라는 자바 파일, 이것도 클래스라고 했죠. 클래스 파일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bin이라는 곳에 보면요, 자, bin 뭐의 의미냐면요,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즉 실행 파일을 말해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프로젝트 메인, 우리가 만든 클래스 파일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확장자가 .class라고 되어 있죠. 실행 파일을 말합니다. 바이트 코드죠. 바이트 코드의 실행 파일이 이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홈워크의 구성을 보면 위에 세팅은 이 프로젝트의 세팅 부분이고, 이건 클래스 경로와 프로젝트 구성 파일이 나타내는 것이고, src 폴더 밑에 자바 파일, 얘 또한 클래스 파일이다. 우리가 파일 부를 때요. 여기 보면 그 이유는 여기에요. 우리 메인 파일이 클래스로 시작이 된 클래스 파일이다. 생성하실 때도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죠. 자, 그리고 실행 파일의 결과물도 bin 밑에 클래스, 확장자가 .class인 파일, 그리고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을 부를 때도 클래스 파일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이너 클래스 부분까지 존재한다.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의 구성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 멤버 변수, 멤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멤버 메서드, 생성자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생성자라는 것을 포함해서 멤버 메서드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멤버 변수와 연관이 있는 getter 메서드와 setter 메서드로 구성이 됩니다. 얘 또한 멤버 메서드입니다. 근데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추가로 이렇게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모두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멤버 변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멤버 메서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그 클래스의 내부를 구성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설명을 달아드렸습니다.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자, 자바는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역 변수요. 파이썬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약간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는 자바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C++에서는 존재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죠. C++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가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전부 다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클래스 선언 블록 외부에는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 이 말은, 자, 코드에서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클래스 블럭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셨는데, 이 외부에다가 여기다 갑자기 int i는 0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난다라는 것이죠. 확인되시죠? 네, 오류. 자, 빨간 줄 났을 때는 마우스를 올려라. 마우스 올려주시면요, 풍선 도움말 syntax error on tokens delete these tokens
지금 요 라인 안 된다, 지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성 안 되죠. 클래스 부분 안쪽에서만 쓸 수 있다. 블럭 안쪽에. 자, 이 밑에서도 사용을 한다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해당 블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마우스 올려라. 자, 마우스 올려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신텍스 에러 온 토큰. 야, 이걸 지금 블럭을 닫았는데 밑에 문장이 더 있으니까 야, 아직 안 끝났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컴파일러가 이거 지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죠. 밑에 걸 지워야 되죠.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클래스 멤버 변수로 되어 있다. 클래스 블록 외부에는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 클래스 자체의 값을 저장할 수가 없다. 자, 좀 이따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즉, 자료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따라서 메모리 할당이 없는데 거기다가 값을 기록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 클래스 자체에다가 값을 기록할 수는 없다. 물론 그 클래스에다가 값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설명드리면 혼돈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면은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추후 설명이네요. 추후 설명이요.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자체의 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 변수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즉,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은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클래스만 만든 것은 메모리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객체 생성은 클래스 형태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예. 클래스,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클래스의 또 다른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체다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계속 속성과 기능이라고 했는데, 속성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게 되고요, 기능은 함수, 메소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과 기능 또는 속성과 행위 또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 데이터와 함수, 이것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변수부터 시작해서 클래스까지 발전되어 오는데, 변수는 같은 자료형의 값을 정의해 놓은 자료형 값을 하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을 말한다면, 배열 같은 경우는 동일 자료형의 값을 여러 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시연을 배우셨다면 구조체가 있는데, 이렇게 동일 자료형이 아니고 서로 다른, 즉 인트형과 플롯형과 캐릭터형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형, 이게 없죠. 이런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형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데이터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갖게 하겠다. 그 자료형에서 특정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즉 다양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 배열은 여러 데이터, 즉 같은 타입의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공간을 할당하는 것, 구조체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 자, 클래스는 데이터와 함수의 결합, 즉 구조체 플러스 함수처럼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객체 생성을 위한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기억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클래스의 정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홈워크에다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홈워크는 일단은 닫아 놓을게요. 이제 끄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은 클래스 베이직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초라고 해서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피니시 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클래스 베이직이 만들어지고요. 자, 우리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소스에서 클래스 하시고 얘가 프로젝트 메인 함수를 포함하는, 자, 메인 함수 시작점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첫 번째 클래스를 만들 때는 프로젝트 메인이다 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피니시 누르고요. 한번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클래스 이외에 직접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똑같이 소스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뉴 클래스를 동일하게 눌러보겠습니다. 뉴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 창이 하나 떠질 것이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겠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클래스를 만들 것인가?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 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붕어빵 틀. 자, 그래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는 학생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라고 만들겠습니다. 즉 학생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료형, 즉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이름, 학번, 뭐 전공, 학년, 성별 등등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나열한다라면, 자, 일단 학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 메인 함수는 이제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왜? 프로젝트 메인에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파일이 이미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인은 선택하지 않죠. 이거 선택 안 합니다. 자, 피니시 하시면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근데 현재는 텅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략하게 주석을 달아본다라면 학생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 학생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보와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속성과 행위로 구분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성, 행위는, 즉 기능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속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 학번, 학과, 학년 등등이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의 속성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속성을 정의를 하는데, 자, 이 블럭 안쪽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트링에 str_name 문자열을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대문자 s로 사용했으니까 쟤 또한 스트링 클래스가 되겠죠?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자, 이름하고 학번은 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int 타입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i number 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학과, 학년이 있는데 학과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학년을 쓴다라면 i 디그리 정도라고 해서 학년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좀 저하고 같이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변수를 선언할 때도 단순하게 a, b, c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변수 내가 지정하는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는 변수 name 이렇게만 쓰지 않고요, 앞에다가 str 이라는 것을 붙여줬어요. 밑에 변수 넘버도 i 넘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변수명을 보자마자 이 변수에는 정수형 값이 저장되어 있구나, 디그리 역시 정수형 값이 저장되어 있다, name은 스트링의 약자로 문자 열 값을 갖고 있는 변수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들을 작성을 합니다. 많이들 쓰는 기술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멤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멤버 변수거든요. 이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멤버 변수, 이 클래스에서는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얘가 바로 속성이 되겠죠. 속성. 자, 속성 부분이고요. 일단 행위는 없다라고 치겠습니다. 기능은 없다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점 한 가지. 자, 모든 멤버 변수 앞에는요, 일단은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공용이라는 뜻이 되겠죠. 공용. 얘가 우리가 5가지 기본 요소 중에 4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정보 은닉이죠. 정보 은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주석을 달아드린다면, 접근 지정자 public 기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C++ 언어를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C++에서는요, 접근 지정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바니까 안 되겠지만, public 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string, str_name, int의 inum, int의 i degree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요. C++에서 한 번만 사용을 하고요, public에 대한 접근 지정자를 한 번만 쓰시는데, 자바에서는 모든 변수 앞에 접근 지정자를 하나씩 모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C++ 언어를 같이 공부하시니까 수업 시간에 혼돈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영상에다가 실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실습 문제.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람으로 할까요? 사람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인 휴먼 클래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클래스를 생성하는 부분이다. 아직 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3교시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영상 마치겠습니다.